갈등과 혼란 속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1885년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의 씨앗으로 한국 기독교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서 주류의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광스러운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CBS 뉴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기독 여성운동단체인 한국 YWCA 연합회 박은실 사무총장과 함께 여성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교회와 사회 변혁의 주체로 나아갈지 모색해 봅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YWCA도 한국 기독교 선교 발전과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YWCA 사무총장으로서 선교 140주년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YWCA는 올해 103주년을 맞이하는데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에 맞게 그동안에 저희는 교육과 봉사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기관의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굉장히 어깨도 무겁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혹시 노래로 표현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한번 그래도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가기 어려운가요? 함께 가면 쉽지요. 혼자 짐지기 힘든가요? 마주 들면 가볍지요. 쑥스럽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떤 마음을 담아서 부르셨나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고 또 YWCA도 그렇고 누구 혼자의 힘으로 이룬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여 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또 성도님들의 한 마음과 한 뜻, 또 실천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서 왔다고 생각해서 이런 마음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구성을 보면요, 여성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구성원 자체의 인원수, 정말 그 성도님들의 수도 여성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각 영역에서 봉사와 돌봄 또 그리고 또 영성을 이끌어가는 여성 주체들로서 저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힘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여성의 영향력도 궁금한데요. 여성의 영향력을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또 역할, 책임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의 수에 비해서 대표성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향력이 기대만큼은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교단에서는 사실 교단의 그 목사 안수라든가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런 숫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영향력 부분에서 좀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회 전반에서 여성이 갖는 영향력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가 사실 여성의 영향력이 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회 영향력에 비해서 교회의 영향력은 사실 또 더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부분이 아니라 이 교회의 전체적인 문화와 의사결정을 바꾸어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사회 각각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특히 YWCA 같이 기독 여성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어디가 먼저 바뀌어야 될지 그 부분은 사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YWCA 같은 단체에서 보면 사실은 기독 신앙
이것이 탄탄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고 그 문제의식과 그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크게 주목하는 것은 기독 정신을 표방하면서 비기독적인 가치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의 현혹되는 우리의 마음들, 실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기독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변화를 위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의 변화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화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 전체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교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YWCA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기독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구인데요. 국제 교류가 많은 만큼 세계교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영향력, 위상도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매우 정말 깊은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건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역사들 속에서도 교회가 어떠한 입장에 서 있었고 어떠한 실천을 해왔는지는 세계 교회도 주목하고 있고 또 우리 YWCA 같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들이 아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세계 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대회를 가면요, 한국의 교회의 이런 그 단체들 그리고 교회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20년 동안 YWCA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교회와 협력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성단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검은 목요일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핵을 무기와 또 뭐 여러 가지 발전 모든 것에서부터 없애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본 YWCA하고도 매우 긴밀하게 같이 협력했던 사례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호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라든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또 이제 전쟁에서 특별히 여성과 아동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도 함께 해왔고요. 특별히 한국 YWCA는 한반도 평화 부분에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또 YWCA 네트워크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를 했고 결의로 채택했고 그 결의들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어떤 이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캠페인처럼 전 세계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뭐 다른 교단과의 그런 교회 협의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 YWCA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 YWCA는 전 세계 1억 명의 젊은 여성들이 정의평화 생명을 위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도와주자, 만들어주자,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그 담대한 목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국가 안에서 이들에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하고 또 참여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라이즈업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한다든가 또 아시아의 여러 청년들이 함께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아시아 피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 또 계속 지속적인 교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교육은 특별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리더십 과정에 참여하고 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려면
아마 이 그룹들이 서로 모여서 교류도 나누고 또 리더십도 성장할 수 있는 과정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젊은 여성 그룹 자문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그들이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각각의 이슈들을 좀 더 같이 나누고 또 그거를 Y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운동들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교류나 또 논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좀 더 교회 간의 협력이라든가 단체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YWCA 등은 세계 교회와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계 개별 교회들을 살펴보면 세계 교회 큰 흐름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세계 교회와 연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YWCA가 세계 네트워크가 있지만 그 아젠다를 안으로 가져오거나 우리의 아젠다를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까 소개드린 그런 부분들에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 자체가 좀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삶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어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지역이라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어서 그런 협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변화만이 또 이루어지는 변화가 눈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체면이나 성과면이나 또 지속성 면에서는 그런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관심이 세계 교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개교회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걸 알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 YWCA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기관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세계 교회와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한국 교회들에서 녹색교회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후 문제라든가 성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작은 시도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세계에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YWCA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연대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모아내고 그 이야기를 이제 세계 교회에 좀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Y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주제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YWCA 활동도 교회 인적 자원이 감소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고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 얘기해 주셨고 풀기 힘든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YWCA Y가 0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청년이 주니까 당연히 또 YWCA 안에 있는 활동하는 청년들도 줄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면 청년들이 줄고 있을까? 이 문제보다는 YWCA를 포함한 다른 교회들에도 어떤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자랑하고 싶지만 좀 작게만 자랑을 한다면은 YWCA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100주년을 맞으면서 Y 안에 청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 의사결정이 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안에 많이 청년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 관심 갖는 의제들도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많은 성과를 지금까지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전의 전통과 역사에 있었던 청년 정신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열 수 있는 장을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전적으로 권한이 또 주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별 예산이나 특별 이벤트로서 청년들에게 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이면서 지속적이면서 그들이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와 구조와 이벤트 또는 예산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Y에서도 계속 실험 중이고요. 그것들이 좀 잘 이렇게 발현되면 교회에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시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갖는 메시지와 사회 변화를 위한 욕구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채워지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각자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을 갈급해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복음 안에서 깊이 좀 이해가 되고 또 서로에게 또 전달이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났다 안 떠났다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Y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교회 내 여성과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보면 항상 이거냐 저거냐, 뭐 예를 들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뭐 좌냐 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성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교회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존중되고 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려면 그런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 장이 먼저 열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장들이 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 또는 적극적인 시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여성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Y도 그렇거든요. Y는 전 세대가 같이 해요. Y팀부터 좀 80대, 90대 어르신들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리려면 그 이외의 다양성을 가진 다양한 목소리를 아직까지 좀 들려주지 못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같이 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구조여야만이, 그런 이야기들이 더 모여야만이 교회는 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문제를 넘어서 비전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교회의 그런 과정들이 140주년을 맞는 선교의 과제들도 되게 많을 텐데,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그 과거의 전통 속에 정말 가장 빛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취하고 또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는 장이 더 마련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YWCA는 여성과 청년 또 온 세계가 함께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